손오공입니다. 네, 사실 저도 처음에 이제 주식 처음에 이제 굉장히 십몇 년 전이죠. 주식 처음 할 때 뭐 이런 종목군들 좀 희한한 종목군들 이름이 있으면 굉장히 좀 신기했었거든요. 이런 종목도 있네 이랬었는데 손오공 같은 경우는 굉장히 좀 관련돼서는 시총은 작지만 좀 유명한 기업이죠. 네, 그렇죠. 네, 손오공 같은 경우에는 많이들 아실 거예요. 터닝 메카드 그리고 헬로 카봇 이런 것들을 제작 판매하는 대표적인 우리나라의 굉장히 대표적인 장난감 업체다 이렇게 생각을 하시면 되고요. 마케팅 전략 자체가 굉장히 괜찮다고 해요. 인기 제품을 많이 생산하는 게 아니고 인기 제품을 굉장히 소량 생산하고 약간 노이즈 마케팅 이용해서 굉장히 이제 실적을 많이 키우고 있는 그런 회사 종목이라고 보실 수 있고요. 또 최근에는 아기 사진으로 유명한 오스트레일리아 출신 유명 사진작가 앤 게디스와 독점 계약을 맺어서 라이센스를 좀 따서 인형을 좀 같이 출시하게 됐다 이런 소식도 좀 들려오게 돼 있죠. 그리고 최근에는 터닝 메카드의 새 시리즈도 첫 선을 보이는 그런 추세로 이어지고 있습니다. 제품의 자체가 인기가 굉장히 높고 제품의 질도 좋고 그렇다 보니까 일단 회사 자체의 가치는 굉장히 높다 이런 이야기들이 좀 많이 나오고 있는데요. 제가 오늘 손오공 미리 말씀을 드리면 제가 오늘 스탑 을 외쳐드릴 건데요. 네, 스탑을 외쳐드리고 바로 이제 이어서 또 설명을 해드릴 건데 최근에 손오공 같은 경우에는 대표이사의 횡령 의혹에 굉장히 좀 주가가 크게 하락했던 그런 모습들을 좀 보이고 있죠. 아무래도 오너리스크적인 문제가 좀 많이 부각이 되게 되면 우리 회사 자체가 굉장히 좀 안 좋은 이미지가 커지죠. 그렇게 된 대표적인 사례가 대한항공이 좀 있고요. 그런 것들로 인해서 문제가 좀 되고 있는데 사실 최근에 손오공 임직원에서 최근 최신규 회장을 횡령과 배임 등의 혐의로 검찰에 고발하게 되는 그런 사태가 있었습니다. 좀 오래된 일이긴 하지만 최신규 전 회장의 백수연 99세 생일 이때 논란이 됐었는데 회사 돈을 개인 비용으로 처리하게 되면서 이 부분에 대해서 배임과 횡령에 대한 어떤 고발을 받게 되는데요. 최 회장의 자녀들이 또 한 가지 회사 자금으로 외제차를 몰았다 이런 이야기들이 좀 많이 나오고 있죠. 그래서 좀 일가족들이 모두 회사 돈을 좀 사적으로 사용했다 이런 부분 때문에 좀 문제가 많이 되고 있었는데요. 당시 손오공에서는 이렇게 해명을 했습니다. 백수연은 최 전 회장의 개인 법인에서 가수금 반제라는 거는 이제 비용을 처리를 하고 그 다음에 반납을 했다는 건데요. 이렇게 활용을 했고 손오공과는 전혀 관계가 없다라고 이야기했고요. 자녀들의 외제차 구입 여부도 역시 같은 비용을 쓴 다음에 반납 처리했기 때문에 문제가 없다 이렇게 얘기를 했고 특히 백수연 회장의 백수연 당시에 가수금 반제로 처리한 주체는 최 전 회장이 100% 지분을 가지고 있는 게임회사, 초이라 게임즈죠. 이 게임회사 지분을 이용했기 때문에 이거는 손오공과는 전혀 상관이 없다 이렇게 이야기를 했죠. 그리고 이 초이라 게임즈 같은 경우에는 최 전 회장이 부동산을 처분해서 사재로 운영하던 개인 법인이었고 손오공의 계열사도 아니기 때문에 계열사도 아니었고 그리고 백수연 당시에 손오공 직원을 동원하지도 않았다. 전혀 상관이 없다. 손오공과는 무관하다. 이렇게 이야기가 나오긴 했지만 아무튼 어찌됐건 이거 오너 리스크로 작용을 할 수 있는 그런 면들이 좀 컸고요. 아무래도 좀 오래된 이야기죠. 사실 이게 2011년부터 솔솔 나오던 얘기였고 이에 따른 진실 공방이 계속해서 좀 이어지고 있는데 사실 이러한 진실 공방이 언제쯤 끝날지도 모르고 또 이게 사실인지 아닌지 여부를 밝혀내는 것도 지금 시일이 언제 걸릴지 우리가 모릅니다. 그리고 따라서 오너리스크에 따른 주가 변동성 확대를 좀 전망할 수 있다. 계속 이렇게 좀 지켜봐야 된다. 이렇게 살펴볼 수가 있고요. 사실 5월이 이제 곧 다가오잖아요. 5월 같은 경우에는 장난감 업체들이 굉장히 크게 좀 이익을 개선할 수 있는 그런 시기죠. 어린이날이 끼어 있고 그리고 이제 가정의 달이기도 해서 좀 장난감 소비가 좀 크게 일어나는 데인데 5월달 어린이날 등 같이 실적을 올릴 수 있는 기회가 있고 아무래도 기업 가치가 굉장히 괜찮지만 오너 리스크로 인한 이슈에 영향을 받을 가능성이 지금 좀 있긴 있다 이렇게 바라볼 수가 있죠. 왜냐하면 이게 진실 공방이 언제 끝날지 모르는 불확실성으로 남아 있었기 때문에 리스크 관리 차원에서 지금으로서는 일단은 스탑을 말씀을 드렸고요. 주가가 지금 변동성에 지금 놓여 있다 이렇게 바라보실 수가 있고요. 일단은 기보유 하신 분들은 좀 매도를 해주시고요. 신규 매수를 고려하시는 분도 이 진실 공방이 좀 끝난 후에 그 후에 재진입을 좀 고려하시고요. 아무래도 이 부분에 대해서 좀 결론이 나게 된다면 어떤 기업의 그 후에 기업의 가치에 따라서 주가가 좀 또 상승할 가능성이 있기 때문에 일단은 보유하신 분들은 좀 매도해 주시는 전략을 드리고요. 신규 매수도 좀 자제해 주시는 게 어떨까 하고 말씀드려 봅니다.
네, 일단은 뭐 배임 횡령 문제가 발생이 됐을 때는 상패로 넘어가는 경우도 굉장히 많습니다. 그래서 배임 횡령이 나온 종목은 사실은 대피하시는 게 좀 맞다라고 말씀을 드리겠고요. 물론 관련돼서 좀 위험하게 투자를 하실 수도 있어요. 일단 뭐 성수기도 있고요. 긍정적인 부분에도 분명히 있겠지만 저는 개인적으로 배임 횡령 이슈가 있는 종목은 투자하지 않으시는 게 좋습니다. 소액 얻으시려다가 그 정리매매 들어가면 진짜 골치 아픕니다. 그래서 배임 횡령 쪽은 웬만하면 이슈가 터지면 빠르게 일단 아닌 거가 확실하게 나오기 전까지는 이게 한 번이라도 되기 전에는 그런 생각을 안 해요. 나는 배임 횡령에서 상장 폐지 안 가겠지라는 생각을 하지만 한 번 당해보시면 절대로 배임 횡령 종목 투자하지 않습니다. 제가 정말 수많은 사람들 상담하면서 상장 폐지 당하신 분들 많이 받았는데 그 배임 횡령으로 사실 묶이면 정리매매 되면은 일단은 투자 금액의 90% 일단 없다라고 보시면 돼요. 물론 정리매매 기간 동안에 상승하는 그런 경우도 있지만 굉장히 드물고 그거를 잡는 사람도 별로 없습니다. 생각보다 진짜 엄청 잘하는 전문가도 정리매매 기간에 어느 정도 이렇게 손실을 많이 메꾸고 나오기가 어려운 상황이기 때문에 배임 횡령 이슈가 발생한 기업들은 좀 조심하시는 게 좋겠다라고 말씀을 드리겠고요. 뭐 사실 최근에 이런 손오공뿐만이 아니라 종목 되게 많아요. 종목 굉장히 많기 때문에 나중에 아니면 비슷한 종목으로 사실은 이제 장난감 관련주도 굉장히 많잖아요. 그래서 그런 부분들로 차라리 옮겨가 있으시는 게 더 나을 수도 있겠다 해서 배임 횡령 이슈가 있는 종목군들은 좀 조심하자라고 제가 말씀을 드려보도록 하겠습니다.